1970년대 말 비가 오는 어느 날 서울 강남에 한 주택이 있었습니다. 태성재과 회장 구상철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 뒷마당 작은 방에서 하녀 김미순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철이었습니다. 미순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철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하지만 아이를 낳은 행복도 잠시. 회장 부인 서미자가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얘기했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 그 아이도 데리고. 미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서미자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민철을 업고 태성가를 떠났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판잣집 골목에서 민철은 자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고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철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학교에 갔습니다. 분명 외로웠지만 민철은 항상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은 시장 골목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신유경이었습니다. 유경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철과는 다른 세상에서 온 듯 보였어요. 민철이는 길을 잃은 유경을 위해 집을 찾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너 이름이 뭐야? 민철이야, 김민철. 나는 신유경이야. 우리 친구하자. 그날부터 둘은 가끔 만났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성제과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유경의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자 구상철 회장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조카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경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같은 시기 민철의 어머니 미순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검은 승용차가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미순을 끌고 갔습니다.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지만 남자들은 민철을 밀쳐냈습니다. 엄마! 엄마! 미순은 차 안에서 민철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철아, 꼭 살아. 살아야만 해. 그렇게 민철이는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12살 민철은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시장 뒤편에서 잠을 잤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은 빵 냄새를 맡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봉우빵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철은 유리창 너머로 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빵이었습니다. 그때 빵집 주인이 나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배고프지? 들어와. 주인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빵 한 개를 건넸습니다.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민철이요. 나는 김봉호야. 뭐 보안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일 좀 도와줄래? 그날부터 민철은 봉호 선생 밑에서 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는 법을 배웠고 오븐의 온도를 맞추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민철아. 빵은 그냥 먹는 게 아니야. 빵은 마음이란다.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지.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호 선생의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민철은 봉호 선생을 따라 태성제과 본사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봉호빵집은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민철은 가끔 태성제과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봉호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태성과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구나. 가족과 관련 있는 일이니? 깨꼬지라도 하고 싶니? 아니요, 그럴 마음 없어요. 그럼 뭘 할 건데? 민철은 빵 반죽을 치대며 말했습니다. 빵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빵으로 증명할 거예요. 봉호 선생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성과에서는 민철의 존재를 알아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미자와 비서실장 한기용이었습니다. 언젠가 민철이 태성가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빵집 2층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태성제과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꼭 살아남을게요. 그리고 엄마를 찾을게요. 1992년 봄, 22살이 된 민철은 봉호 선생이 다니던 제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만 그곳에서 최고의 제빵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민철은 설렜습니다. 이제 진짜 제빵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입학식 날 민철 옆자리에 한 청년이 앉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청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나는 구영철이야. 잘 부탁해. 민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영철. 민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민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수업은 기본 반죽이었습니다. 민철은 능숙하게 밀가루를 다뤘습니다. 봉호 선생 밑에서 수년간 배운 솜씨였습니다. 반죽은 부드러웠고 탄력이 살아있었습니다. 영철도 반죽을 시작했습니다만 반죽은 거칠었습니다. 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철 씨, 반죽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민철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저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영철이 민철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어디서 배웠어? 봉우빵집에서 일했습니다. 영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긴 동네 빵집이잖아. 여기선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는 거야, 알겠어?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민철은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교수들은 민철을 주목했습니다. 반면 영철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영철의 빵은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철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서미자를 만났습니다. 서미자는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떠니? 괜찮아요. 그 김민철이란 애는? 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신경 쓰지 마. 그냥 조심해라. 그 애는 위험해. 영철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1993년 가을, 봉호 선생이 학교를 방문해서 민철을 만났습니다. 민철아, 잘하고 있구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봉호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실력이야. 하지만 기억해라. 빵은 경쟁이 아니야. 빵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거란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제빵은 승부였습니다. 그는 점점 어두운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재료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민철의 반죽에 몰래 소금을 더 넣기도 했습니다. 민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반죽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1994년 봄, 학교에서 중간평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만의 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민철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단팥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평가 당일, 민철의 단팥빵이 나왔습니다. 겉은 윤기가 났고 속은 촉촉했습니다. 교수들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건 마음이 느껴지는 빵이군요. 영철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초콜릿빵을 만들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이 먹어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맛이 인공적이네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가가 끝난 후 영철은 민철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너 무슨 수를 쓴 거야? 무슨 얘기인지. 거짓말하지 마.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잖아. 전 제 빵만 만들었습니다. 영철 씨도 마음을 담으시면 좋은 빵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영철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1995년 겨울 큰 일이 생겼습니다. 봉호 선생님이 폐렴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입니다. 봉호 선생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철아. 내가 곧 떠날 것 같구나.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봉호 선생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너 같은 제자를 둬서 난 행복했어. 민철아, 부탁이 하나 있다. 봉호빵집의 후계자 시험을 치러라. 얘가 합격하면 봉호빵집은 내 것이야. 민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호 선생은 민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너는 이미 훌륭한 제빵사야.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란다. 며칠 후 봉호 선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철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후계자 시험날이 왔습니다. 시험은 간단했습니다. 봉호빵집의 대표 메뉴인 소보로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아야 했습니다. 민철은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쳤고 버터를 실온에 두었습니다. 반죽을 정성껏 치댔습니다. 설탕, 밀가루, 버터의 비율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빵을 맛봤습니다. 민철의 소보로빵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봉호 선생의 맛이 살아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봉호빵집의 전통을 이을 사람은 바로 민철이었습니다. 민철은 이제 봉호빵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축하의 박수를 쳤고 환호했습니다. 민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빵집 2층에 앉아 봉호 선생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저 잘할게요. 선생님의 뜻을 꼭 이어가겠습니다. 민철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6년 봄, 봉호빵집을 후배에게 맡기고 태성제과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봉호 선생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마지막 순간 말했습니다. 민철아. 내 자리는 작은 빵집이 아니야. 더 큰 세상으로 나가거라. 입사 면접 날 민철은 태성제과 본관 앞에 섰습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여자가 민철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신유경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빵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민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봉호빵집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철은 합격했습니다. 제품 개발팀 소속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민철은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구영철이었습니다. 이런, 여기서 보내?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네가 아무리 봉호빵집 출신이어도 여기대 태성제과랑은 달라 살아남으려면 실력이 필요해. 영철은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빵 개발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저렴하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민철은 이 프로젝트에 지원했습니다. 국민빵은 수익성이 낮았기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민철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봉호 선생이 평생 추구했던 빵이었습니다. 민철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맛과 가격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유경이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때요? 좋습니다. 곧 샘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경은 민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철 씨, 저 기억하세요? 민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경 씨. 맞죠? 오래전 일이네요. 시장 골목에서. 유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선 조심하세요. 구영철 이사가 당신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유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드디어 민철의 국민빵 샘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름은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가격은 1,000원. 맛은 단순하지만 정직했습니다. 샘플 테스트 회의실에는 구상철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민철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회장은 생각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만 눈빛만은 아주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영철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기술을 도입한 고급 브랜드 라인을 제안했습니다. 민철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 빵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학교 가는 길에 부담 없이 손에 들 수 있는 빵입니다. 임원들이 시식을 하던 중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옛날 빵 맛이네요. 정겹습니다. 구상철 회장이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빵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민철을 노려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영철이 민철을 불렀습니다. 너 뭐가 목적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하지 마. 넌 뭔가 숨기고 있어. 내가 다 알아. 민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아침이 출시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일주일 만에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러자 뉴스에도 국민빵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민의 빵, 국민의 아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민철은 아주 유명해졌고 직원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출근했고 여전히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구상철 회장이 민철을 불렀습니다. 민철 씨. 앉으시게. 민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누군지 알고 있네. 민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미순 그 이름 기억하나? 민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자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 민철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알아, 자네 빵을 보면 알 수 있지. 자네는 복수가 아니라 증명을 하러 왔어. 회장은 민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힘들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자네는 이미 훌륭한 제빵사야.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가을, 태성제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공장 하나가 문을 닫았으며 민철의 국민빵 프로젝트도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철은 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저가 제품은 이미지만 떨어뜨립니다. 지금은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철은 반대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서민을 위한 빵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작은 위로를 원합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상철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철 씨 의견대로 하겠네. 국민빵 라인은 계속 유지한다. 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영철은 어머니 서미자를 찾아갔습니다. 영철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김민철이 누구입니까? 서미자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야. 내 배다른 형제란다. 영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철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철은 술을 마시고 민철을 찾아갔습니다. 민철은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영철 씨, 무슨 일이? 닥쳐.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내 자리를, 내 아버지를 빼앗았어. 영철은 민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민철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계속 휘두르다
결국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왜? 왜 안 때려? 날 때려! 민철은 무릎을 꿇고 영철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영철 씨, 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우린 같은 편이어야 합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영철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며칠 후 한기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철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김미순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미순은 살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민철은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민철은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유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철 씨, 한기용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위험한 느낌이에요. 민철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차에 올라타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이 조사한 정보를 토대로 요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요양원에서 민철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미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미수는 민철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철아, 우리 민철이. 민철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한기용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철은 어머니를 보호하며 일어섰습니다. 한기용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영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기용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한 실장님 이건 아무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증오일 뿐이에요. 영철은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형. 민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제 형이에요. 경찰이 도착하고 한기용은 체포되며 모든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유경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성제과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구상철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사죄하고자 합니다. 제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습니다. 김미순 씨와 제 아들 민철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숙였습니다. 2000년 봄, 태성제과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민철은 제품 개발이사가 되었습니다. 영철은 회사를 떠나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형, 진짜 제빵을 배우고 올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형처럼 좋은 빵을 만들 거예요. 민철은 영철을 껴안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민철은 새로운 빵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봉우의 마음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빵집이었습니다. 개업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경, 그리고 봉우빵집 제자들. 민철은 첫 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은 마음이 담긴 빵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런 빵을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철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봉호 선생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철이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얘기로 또 다시 찾아뵐게요.